요즘 40대와 50대, 그리고 그 치열하고 숨가빴던 시기를 묵묵히 지나온 60대, 70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약속이나 한 듯 자주 내뱉는 한숨 섞인 말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눈을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야. 내 시간이 너무 없어. 가벼운 농담처럼 던지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차마 다 꺼내놓지 못한 깊은 피로와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연륜만큼이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위치에 서게 되고, 가정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여생을 보살피면서 동시에 아직도 온전한 자립을 향해 비틀거리는 자녀들의 뒷바라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위아래로 치이고 짓눌리는 이른바 낀 세대의 고단함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 고단함은 고스란히 시간이 없다는 탄식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시작되는 하루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늘 바쁘고 처리해야 할 일의 목록은 줄어들기는커녕 매일 새롭게 쌓여만 갑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프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바쁘게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헛헛함을 호소합니다.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 내가 내 인생의 든든한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벅찬 생동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40세대, 50세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깊고 무섭게 번져가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가는 듯한 이 낯설고 두려운 감정. 이 현상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투정과는 다릅니다.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음입니다. 오늘은 그 무서운 현상의 4가지 얼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삶의 의미와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함께 찬찬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서운 현상은 하루 종일 뼈가 부서져라 바쁜데 막상 내 삶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뼈아픈 자각입니다. 이른 아침 채 가시지 않은 피로를 억누르며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만원 버스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기 위해 아침부터 종종 걸음을 칩니다. 일터에서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감정 노동을 감내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업무인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가족들의 일정 챙기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며 문자 그대로 동분서주, 하루를 초 단위로 쪼개었습니다. 밤이 되어 파김치가 된 몸을 침대에 뉘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분명 단 10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기계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꽉 찬 하루를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텅 빈 듯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벅찬 성취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오늘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겼구나 하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남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해 주도적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강요되는 일들을 방어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땀 흘려 뛰고 있지만 기계를 멈추고 내려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나를 진정으로 미소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닥쳐오는 일들을 막아내듯 살다 보니 삶이 그저 의미 없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산다는 것이 곧 가치 있는 삶, 내면이 꽉 찬 성장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병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바쁨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진짜 내 삶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무서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모든 시간을 오직 책임과 의무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40대와 50대, 60대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참으로 잔인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위로는 여전히 깐깐한 상사나 임원들의 눈치를 보며 실적을 내야 하고 아래로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젊은 후배들을 달래고 이끌며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숨막히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그 알량한 자리라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외로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시고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늙으신 부모님의 병원 수발과 정서적인 외로움을 보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예전 같으면 벌써 독립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업이든 취업이든 혹은 팍팍한 세상살이에 치여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의 든든한 경제적,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손주들 육아까지 떠맡게 되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무한한 책임의 사슬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나의 24시간 중 거의 모든 시간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시간,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진짜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직장에서의 과장님,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내 존재를 대신합니다. 나의 취향, 나의 기쁨, 나의 본래 이름은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지워져 갑니다. 가족을 향한 숭고한 헌신이자 희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이런 생활이 몇 년, 십수년 지속되다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치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수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껍데기뿐인 삶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누구의 인생을 위한 들러리인가? 하는 근원적이고도 뼈아픈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의 중심과 무게추가 완전히 내가 아닌 타인과 의무로 옮겨가면서 내 존재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중년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버린 삶, 이것이
두 번째 무서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찬란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티는 것 자체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피 끓는 젊은 시절이었을 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거침없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을 꾸고 가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설령 도전에 실패하여 바닥에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막연하지만 강력한 청춘의 희망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정하게 흐르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면서 우리의 반짝이던 시선은 밤하늘의 별에서 내 발밑에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삶의 목표가 아주 작고 슬프게 쪼그라듭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것,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는 것은 허황된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속절없이 밀려나지 않는 것, 이번 달에 날아온 무서운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무사히 막아내는 것, 내 몸과 가족들이 큰 병 걸리지 않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것, 즉 성장이 아니라 생존, 나아감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 인생의 지상 최대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에너지는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염려는 커지는데 모아둔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퇴직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원대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생존 모드로만 작동하는 각박한 삶 속에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희망과 설렘이 자리해야 할 마음의 방에는 체념과 무기력 그리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인내만이 굳은 살처럼 두껍게 덮이게 됩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견뎌내기만 하는 삶, 이것이 세 번째 무서운 현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현상은 바로 정작 단 한 번뿐인 가장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끝없이 뒤로만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현상들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결말입니다. 가족의 평안과 생계를 위해, 직장에서의 치열한 생존을 위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게 주어진 무겁고 버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일, 나를 한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진짜 인생은 계속해서 가장 뒷전으로, 우선순위의 맨 끝자락으로 밀려나고 또 밀려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몰래 품어두었던 아주 작은 취미생활, 젊은 시절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낯선 여행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책 읽기, 새로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운동, 하다못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홀로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입버릇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애들 취직만 하고 나면 내 인생 살아야지. 지금은 돈을 모을 때야.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진짜 나중에 시간이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마음껏 여행도 가고 즐겨야지. 하지만 살아오며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짐작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조건부로 미뤄둔 그 완벽한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막상 애들 다 키우고 은퇴하여 그 고대하던 나중이 되었을 때는 이미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안타깝게도 덜컥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 해도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열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무엇을 즐겨야 할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롱 깊숙이 아껴둔 채 한 번도 입지 못한 비싼 옷이 결국 유행이 지나 버려지듯 찬장에 아껴두었던 예쁜 찻잔에 먼지만 쌓이듯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인생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행복은 적금처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타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미뤄둔 인생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로 영원히 살아보지 못한 억울한 인생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오늘의 내 삶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네 번째 현상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하루하루, 내 어깨를 무참히 짓누르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 희망 없이 그저 이 악물고 견뎌내는 생존과 버티는 삶, 그리고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로 기약 없이 내팽개쳐진 나만의 소중한 시간. 이러한 숨막히는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실타래처럼 엉키면서 요즘 많은 40세대, 50세대, 그리고 그 치열한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6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이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나 자신을 지우고 타인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서글픈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반부,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이후의 삶은 단순히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만 사는 것으로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텅 빈 내 진짜 인생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 위한 슬픈 핑계이자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타인의 기준에 맞춰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든든한 운전대를 단단히 쥐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느 순간 단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반드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매일 땀 흘리며 바치고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나의 이 피 같은 에너지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단단하게 다지고 나를 진심으로 미소 짓게 하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데 단 1%라도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아프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보여주기 위한 삶,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잣대를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위로받는 삶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거창한 일탈을 하라거나 가족을 버려두고 당장의 큰 변화를 꾀하라는 이기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20분이라도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떼어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조용히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뺨에 닿는 바람의 감촉과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는 것. 낡은 노트를 꺼내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단 3줄이라도 일기를 적어보는 것. 그 짧은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나 사위, 직장의 직급이라는 무거운 허물을 모두 벗어던지십시오. 오직 나라는 사람, 내 이름 석자로만 온전히 존재하는 그 거룩하고 짧은 멈춤의 시간이 비로소 바닥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약간의 이기적임이 때로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립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야 그 넘치는 사랑과 미소로 가족과 타인도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알 수 없는 막연한 나중으로 미루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짊어진 책임을 다하느라 당신의 존재마저 닳아 없어지도록 무심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찬란한 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시간표 맨 앞자리 VIP석으로 당겨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 진정으로 행복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로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지혜였습니다.